살다 보면 이상하게 쉽게 흔들리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누군가가 자신을 무시해도 쉽게 무너지지 않고 실수를 해도 자신을 미워하지 않으며 비교 속에서도 자신의 삶을 묵묵히 살아갑니다. 처음에는 그런 사람들이 특별한 성격을 타고났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심리학은 조금 다른 이야기를 합니다. 높은 자존감은 타고나는 능력보다 매일 반복되는 생각과 행동이 만들어낸 결과일 가능성이 훨씬 크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자존감은 선천적인 재능이 아니라 조금씩 만들어지는 습관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자존감 높은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실천하는 4가지 습관을 함께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지금 스스로를 자주 의심하고 있다면 오늘 이야기가 작은 방향이 되어줄지도 모릅니다. 첫 번째 습관은 자신을 함부로 비난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는 실수하면 가장 먼저 자기 자신을 공격합니다. 나는 왜 이것밖에 안 될까? 역시 나는 안 되는 사람이야. 이처럼 끊임없이 자신을 몰아세우는 마음속 대화를 심리학에서는 자기 비난적 대화라고 부릅니다. 이런 습관은 자신감을 떨어뜨리고 새로운 도전까지 두렵게 만들 수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반면 자존감이 높은 사람들은 실수를 다르게 해석합니다. 이번에는 잘 안 됐네. 다음에는 조금 다르게 해보자. 실수는 했지만 내가 실패한 사람은 아니다. 같은 상황이라도 자신을 바라보는 시선이 다릅니다. 실수와 자신의 존재를 구분하는 것입니다. 높은 자존감은 완벽해서 생기는 것이 아니라 실수한 자신까지 존중하는 태도에서 시작됩니다. 하루 동안 가장 많이 듣는 목소리는 다른 사람이 아니라 자신의 마음속 목소리입니다. 그 목소리가 늘 비난만 하고 있다면 마음은 점점 지칠 수밖에 없습니다. 두 번째 습관은 비교보다 성장에 집중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친구의 성공, 직장 동료, SNS 속 화려한 일상을 보며 쉽게 자신과 비교합니다. 하지만 대부분 다른 사람의 결과와 내 과정을 비교하고 있습니다. 심리학에서는 지나친 사회적 비교가 행복감과 만족도를 낮출 수 있다고 설명합니다. 특히 자신보다 잘하는 사람과만 비교하는 습관은 스스로를 더욱 초라하게 만들기 쉽습니다. 자존감이 높은 사람들도 비교를 합니다. 하지만 비교의 대상이 다릅니다. 어제의 나보다 조금 나아졌는가? 예전보다 조금 더 차분해졌는가? 이 질문을 반복합니다. 남과 경쟁하는 삶에는 끝이 없습니다. 하지만 어제의 나와 함께 걷는 삶은 작은 성장을 발견하게 합니다. 그 작은 변화들이 쌓일수록 자신을 믿는 힘도 함께 자라납니다. 세 번째 습관은 모든 사람에게 인정받으려 하지 않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자신의 가치를 다른 사람의 평가로 판단합니다. 칭찬을 들으면 자신감이 생기고 부정적인 말 한마디에는 쉽게 무너집니다. 물론 인정받고 싶은 마음은 누구에게나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삶의 중심이 되는 순간 우리는 내가 원하는 삶보다 남들이 원하는 삶을 살기 시작합니다. 자존감이 높은 사람들은 이 사실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두에게 좋은 사람이 되려고 애쓰지 않습니다. 소중한 사람에게는 진심을 다하지만 모든 기대를 만족시키려 하지는 않습니다. 누군가에게 거절당했을 때도 내가 부족해서라고 단정하지 않고 우리와 맞지 않았을 뿐이다 라고 받아들입니다. 상대의 평가와 자신의 존재 가치를 동일시하지 않는 태도. 이것이 흔들리지 않는 마음을 지켜주는 힘입니다. 마지막 4번째 습관은 자신과의 약속을 지키는 것입니다. 자존감은 좋은 말을 많이 듣는다고 커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작은 약속을 지켜나가는 경험 속에서 자라납니다. 오늘 10분 걷기로 했다면 걷고 책을 몇 쪽 읽기로 했다면 끝까지 읽습니다. 거창한 목표보다 반드시 실천할 수 있는 작은 행동을 반복하는 것입니다. 이런 경험이 쌓이면 마음속에는 하나의 믿음이 생깁니다. 나는 내 말을 지키는 사람이구나. 심리학자 알버트 반두라는 자신감은 성공 경험이 반복될 때 커진다고 설명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성공은 거대한 성취가 아니라 스스로 한 약속을 지켜낸 작은 경험입니다. 철학자 아리스토텔레스 역시 우리의 삶은 반복하는 행동으로 만들어진다는 의미를 남겼습니다. 좋은 인생은 특별한 하루가 아니라 반복되는 작은 선택들이 만들어냅니다. 자존감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신을 함부로 비난하지 않는 것, 남이 아니라 어제의 나와 비교하는 것,
모든 사람에게 인정받으려 하지 않는 것, 그리고 자신과의 작은 약속을 지키는 것. 이 네 가지는 하루아침에 완성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오늘 단 하나라도 실천하기 시작한다면 몇 달 뒤의 마음은 분명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혹시 지금도 나는 원래 자존감이 낮은 사람이다 라고 생각하고 있었다면 그 생각 하나로 자신을 정의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사람은 변할 수 있습니다. 생각도 습관도 변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작은 변화는 결국 삶의 방향까지 바꿔놓습니다. 오늘 가장 마음에 와닿은 습관 하나를 선택해 천천히 시작해 보십시오. 언젠가 뒤를 돌아봤을 때 예전에는 쉽게 흔들리던 일이 이제는 담담하게 지나가는 자신을 발견하게 될지도 모릅니다. 그때 비로소 자존감은 특별한 재능이 아니라 매일 자신을 존중하며 살아온 시간의 결과였다는 사실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오늘 당신의 마음에 조용한 행복이 스며들기를 바랍니다. 넌 왜 그렇게 생각이 많아? 그냥 넘기면 되잖아. 예민해서 그래. 처음에는 그런가 보다 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한 가지 의문이 생깁니다. 정말 내가 예민한 사람일까? 아니면 남들이 보지 못하는 것을 내가 먼저 보고 있는 걸까? 심리학에서는 인지 능력이 높은 사람들 가운데 주변의 정보를 더 많이 수집하고 더 깊게 분석하는 경향이 나타날 수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같은 상황을 보더라도 어떤 사람은 하나를 보고 지나가지만 어떤 사람은 여러 가지를 동시에 살핍니다. 표정의 미세한 변화, 말투의 온도, 침묵의 길이, 분위기의 흐름, 앞으로 일어날 가능성까지. 그러니 머리가 쉴 시간이 없습니다. 남들은 평범하게 지나가는 하루도 어떤 사람에게는 수많은 정보가 끊임없이 들어오는 하루가 됩니다. 그래서 쉽게 피곤합니다. 쉽게 지칩니다. 하지만 그것은 약해서가 아니라 너무 많은 것을 알아차리기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회식 자리를 떠올려 보십시오. 대부분은 음식과 대화에 집중합니다. 하지만 어떤 사람은 누군가의 표정 변화와 어색한 분위기, 말하지 않은 감정까지 자연스럽게 읽어냅니다. 그리고 뇌는 그 정보를 자동으로 분석하기 시작합니다. 억지로 생각하는 것이 아닙니다. 마치 컴퓨터에서 백그라운드 프로그램이 계속 실행되는 것처럼 자연스럽게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몸보다 머리가 먼저 지칩니다. 주변에서는 말합니다. 그냥 신경 쓰지 마. 하지만 그것은 시력이 좋은 사람에게 아무것도 보지 말라고 하는 것과 비슷합니다. 보이는 것을 안 볼 수는 없습니다. 실제로 심리학자 카즈미에시 다브로브스키는 높은 능력을 가진 사람들 가운데 지적 정서적 자극에 더욱 민감하게 반응하는 특성이 나타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것은 병이라기보다 세상을 조금 더 섬세하게 받아들이는 하나의 특성에 가깝습니다. 문제는 능력이 아니라 사용하는 방식입니다. 모든 것을 이해하려 하고 모든 상황을 분석하려 하면 아무리 뛰어난 뇌도 결국 지칠 수밖에 없습니다. 자동차도 성능이 좋을수록 냉각이 필요하듯 우리의 머리에도 쉬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머리가 좋으면 인생이 더 쉬울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생각이 깊을수록 선택도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물건 하나를 고를 때도 여러 가능성을 비교하고 사람을 만날 때도 다양한 결과를 미리 떠올립니다. 심리학에서는 이런 현상을 분석 마비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생각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너무 많은 가능성을 동시에 고려하다 보니 행동이 늦어지는 것입니다. 하지만 모든 질문에 답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누군가의 침묵도 차가운 표정도 갑작스러운 거리감도 반드시 내 잘못 때문은 아닐 수 있습니다. 그런데 생각이 많은 사람일수록 빈칸을 그냥 두지 못합니다. 이유를 만들고 설명을 찾고 끝없이 분석합니다. 그러다 마음은 점점 무거워집니다. 그래서 편안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은 모든 것을 이해하려 하기보다 흘려보낼 줄 압니다. 이것은 무책임한 태도가 아닙니다. 내 소중한 에너지를 정말 중요한 곳에 쓰기 위한 선택입니다. 그렇다면 생각을 멈춘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아무 생각도 하지 않는 사람이 되라는 뜻은 아닙니다. 떠오르는 생각과 조금 거리를 두는 것입니다. 심리학에서는 이를 인지적 거리두기라고 설명합니다. 혹시 내가 실수했나? 나를 싫어하는 걸까? 이런 생각이 떠오르면 곧바로 믿기보다 이렇게 바라보는 것입니다.
아, 지금 내 머릿속에서 여러 가능성을 상상하고 있구나. 이 한 걸음의 거리가 생각의 속도를 크게 늦춰줍니다. 사람을 가장 지치게 만드는 것은 사건보다 그것을 반복해서 되새기는 반추사고라는 연구들도 있습니다. 이미 지나간 일을 수없이 분석한다고 과거가 바뀌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편안한 사람들은 한 가지 원칙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확인되지 않은 것은 상상으로 채우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의 뇌는 빈칸을 싫어하지만 그 빈칸을 추측으로 채울수록 스트레스는 더 커질 수 있습니다. 여기서 또 하나 기억하면 좋은 것이 있습니다. 고지능자는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이 뛰어난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능력이 너무 강하면 삶 전체를 문제 해결 모드로 살아가게 됩니다. 행복도 관리해야 할 프로젝트가 되고 관계도 분석해야 할 과제가 되며 휴식마저 제대로 쉬고 있는지 평가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다 보면 어느새 삶은 시험처럼 느껴집니다. 하지만 인생은 시험지가 아닙니다. 정답을 모두 맞춰야 하는 것도 아닙니다. 때로는 모르는 채로 지나가는 것이 가장 좋은 답이 될 때도 있습니다. 고대 스토아 철학자 에픽테토스는 이런 가르침을 남겼습니다. 우리를 괴롭히는 것은 사건이 아니라 사건에 대한 우리의 판단이다. 이 말은 오늘날 심리학의 여러 접근법과도 맞닿아 있습니다. 세상을 바꾸기 어려울 때는 세상을 바라보는 방식을 조금 바꾸는 것만으로도 마음의 부담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혹시 지금까지 당신도 스스로를 예민한 사람이라고 생각해왔다면 오늘만큼은 이렇게 말해주었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약한 사람이 아니라 많은 것을 알아차리는 사람이었구나. 그리고 이제는 한 가지를 더 배워도 괜찮습니다. 모든 것을 알아차릴 수는 있어도 모든 것을 책임질 필요는 없다는 사실입니다. 모든 것을 이해할 수는 있어도 모든 것을 해결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당신의 뛰어난 통찰력은 분명 소중한 재능입니다. 하지만 그 재능이 가장 먼저 향해야 할 사람은 다른 누구도 아닌 당신 자신입니다. 오늘 하루만이라도 모든 답을 찾으려 애쓰기보다 잠시 멈춰 자신의 마음을 바라보는 시간을 가져보시기 바랍니다. 생각은 많아도 괜찮습니다. 다만 그 생각에 끌려다니지 않는 법을 배우는 순간 당신의 지성은 더 이상 삶을 무겁게 만드는 짐이 아니라 삶을 깊고 따뜻하게 비추는 빛이 될 것입니다. 오늘 당신의 마음에 조용한 행복이 스며들기를 바랍니다. 퇴근해서 집에 돌아왔습니다. 신발을 벗고 소파에 앉았습니다. 오늘 해야 할 일도 모두 끝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마음은 하루를 끝내지 못합니다. 내일은 더 바쁠 텐데. 혹시 오늘 놓친 일이 있었던 건 아닐까? 조금 더 했어야 했던 건 아닐까? 몸은 쉬고 있는데 마음은 계속 달리고 있습니다. 혹시 이런 순간이 낯설지 않으신가요? 우리는 늘 열심히 살아야 한다는 말을 들으며 자랐습니다. 조금 더 노력해야 하고, 조금 더 성실해야 하고, 조금 더 참고 견뎌야 한다고 배웠습니다. 그 덕분에 여기까지 올 수 있었는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어느 날부터 이상한 일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분명 열심히 살고 있는데도 마음은 점점 편안해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해야 할 일이 끝난 뒤에도 긴장은 사라지지 않고 쉬는 시간마저 불안하게 느껴집니다. 어쩌면 당신이 지친 이유는 인생을 너무 열심히 살아서가 아니라 한순간도 마음을 쉬게 해주지 않았기 때문인지도 모릅니다. 생각해보면 우리는 몸이 피곤하다는 것은 쉽게 알아차립니다. 계단을 많이 오르면 다리가 아프고 무거운 짐을 들면 어깨가 뻐근해집니다. 하지만 마음이 지쳤다는 신호는 자주 놓치곤 합니다. 괜찮은 척하고 조금만 더 버티면 된다고 스스로를 다독이며 또 하루를 살아갑니다. 심리학에서는 사람은 적당한 긴장 속에서 가장 좋은 집중력을 발휘할 수 있다고 설명합니다. 하지만 긴장이 너무 오래 이어지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우리 뇌는 계속해서 지금은 안전하지 않다고 판단하기 시작합니다. 뇌에는 위험을 빠르게 알아차리는 편도체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원래는 우리를 위험으로부터 지켜주는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런데 스트레스가 계속 쌓이면 이 편도체는 작은 일에도 크게 반응하기 시작합니다. 마치 화재 경보기가 작은 요리 연기에도 크게 울리는 것과 비슷합니다. 실제로는 큰 문제가 아닌데도 뇌는 계속 위험 신호를 보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매일 하나를 보내고도 괜히 다시 확인하게 됩니다. 퇴근하고 나서도 업무 생각이 떠나지 않습니다.
누군가의 짧은 말 한마디가 하루 종일 머릿속을 맴돌기도 합니다. 많은 사람들은 이런 자신을 보며 말합니다. 내가 너무 예민한가 보다. 내가 의지가 약한가 보다. 하지만 꼭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당신이 나약해서가 아니라 오랫동안 긴장한 상태가 계속되면서 뇌가 잠시 쉬는 방법을 잊어버렸을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이런 사람이 있습니다. 회사에서는 누구보다 성실합니다. 부탁받은 일은 끝까지 책임지고 실수하지 않으려고 몇 번이고 확인합니다. 주변에서는 믿음직한 사람이라고 칭찬합니다. 하지만 집으로 돌아오면 마음은 전혀 편하지 않습니다. 오늘 했던 말이 맞았는지, 혹시 실수한 것은 없는지, 내일은 또 어떤 일이 생길지, 아직 일어나지도 않은 일을 머릿속에서 몇 번이고 반복합니다. 신기한 것은 일이 끝난 뒤에도 뇌는 계속 일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몸보다 마음이 더 늦게 퇴근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상태를 너무 오래 당연하게 받아들이며 살아왔습니다. 어느 순간부터 쉬는 시간에도 죄책감을 느끼게 됩니다. 커피를 마시면서도 시간을 낭비하는 것 같고 잠시 창밖을 바라보면서도 괜히 불안합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는 시간이 편안한 시간이 아니라 초조한 시간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런데 심리학에서는 흥미로운 사실을 이야기합니다. 사람은 쉬어야 다시 집중할 수 있는 존재입니다. 휴식은 게으른 사람에게 필요한 시간이 아니라 건강하게 살아가기 위해 누구에게나 필요한 회복의 과정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휴식을 멈춤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사실 휴식은 멈추는 시간이 아니라 다시 살아갈 힘을 채우는 시간입니다. 사람은 무너져서 쉬는 것이 아니라 쉬지 못해서 무너집니다. 하지만 우리는 휴식을 멈춤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뒤처질 것 같고 잠시 쉬면 다른 사람들에게 뒤질 것 같은 불안이 먼저 찾아옵니다. 그래서 몸이 보내는 신호를 무시한 채 다시 달리기 시작합니다. 문제는 우리 뇌는 자동차처럼 계속 달리기만 하도록 만들어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집중과 회복은 서로 반대되는 시간이 아니라 함께 있어야 하는 과정입니다. 충분히 쉬어야 다시 집중할 수 있고 마음이 편안해야 더 좋은 판단을 내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인생은 더 오래 힘을 주는 사람이 아니라 필요한 순간에 힘을 뺄 줄 아는 사람이 더 멀리 갈 수 있습니다. 심리학에서는 자신을 지나치게 비난하는 사람보다 실수한 자신을 이해하고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사람이 오히려 더 오래 성장한다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을 자기연민, 즉 자신을 따뜻하게 대하는 태도라고 설명합니다. 자신을 봐주는 것은 포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다시 일어설 힘을 키우는 방법입니다. 넘어진 아이를 다그치기보다 손을 내밀어 일으켜주는 것이 더 빨리 걷게 만드는 것처럼 우리 마음도 따뜻한 격려를 받을 때 더 건강하게 회복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상하게도 다른 사람에게는 쉽게 해주는 말을 자신에게는 참 인색합니다. 괜찮아요. 그럴 수도 있죠. 오늘도 충분히 잘했어요. 이 말은 친구에게는 쉽게 건네면서도 정작 자신에게는 하지 못합니다. 어쩌면 지금 가장 위로가 필요한 사람은 다른 누군가가 아니라 오랫동안 쉬지 못했던 바로 나 자신인지도 모릅니다. 강한 사람은 끝까지 버티는 사람이 아니라 쉬어야 할 때 기꺼이 쉬는 사람입니다. 잠시 쉬어도 괜찮습니다. 천천히 걸어도 괜찮습니다. 모든 것을 혼자 짊어지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당신은 이미 충분히 애쓰며 살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인생은 힘을 주는 시간보다 힘을 빼는 시간 덕분에 더 오래 앞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조금 느려도 괜찮습니다. 잠시 멈춰도 괜찮습니다. 당신의 속도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지금도 당신은 당신의 삶을 누구보다 성실하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니 오늘만큼은 마음에게도 이렇게 말해주세요. 이제는 조금 쉬어도 괜찮아. 그 한마디가 지금까지 가장 듣고 싶었던 위로였을지도 모릅니다. 오늘 당신의 마음에 조용한 행복이 스며들기를 바랍니다. 살다 보면 신기한 사람이 있습니다. 말을 많이 하지 않아도 존재감이 느껴지고 앞에 나서지 않아도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귀를 기울이는 사람. 처음에는 외모나 능력 때문이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알게 됩니다. 사람을 오래 기억하게 만드는 것은 화려함보다 그 사람이 만들어내는 분위기라는 것을 말입니다.
정말 그릇이 큰 사람들은 자신의 존재를 드러내기보다 상대가 편안하게 이야기할 수 있도록 기다려줍니다. 대화를 할 때도 자신의 이야기만 하지 않습니다. 상대의 말을 끝까지 듣고 중간에 끊지 않으며 조용히 공감해 줍니다. 그래서 함께 있으면 이상하게 긴장이 풀립니다. 한 모임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사람들은 모두 자신의 근황을 이야기하느라 바빴습니다. 그런데 한 사람은 거의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한 사람 한 사람의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고 가끔 짧은 질문을 던지며 고개를 끄덕여 주었습니다. 모임이 끝난 뒤 사람들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오늘은 이상하게 마음이 편했어. 신기하게도 가장 말을 적게 한 사람이 가장 오래 기억에 남았습니다. 그 이유는 단순합니다. 사람은 자신을 잘 말하는 사람보다 자신의 이야기를 잘 들어주는 사람에게 더 깊은 신뢰를 느끼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특징은 감정을 쉽게 쏟아내지 않는 사람입니다. 누구나 화가 날 수 있고 실망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릇이 큰 사람들은 감정을 억누르는 것이 아니라 반응하기 전에 한 번 더 생각하는 습관이 있습니다. 누군가의 말 한마디에 즉시 화를 내기보다 혹시 다른 이유가 있었을까? 내가 너무 서둘러 판단한 것은 아닐까? 이렇게 한 번 더 생각해보는 여유가 있습니다. 그 짧은 여유가 관계를 지키고 사람들에게 안정감을 주는 분위기를 만들어줍니다. 무엇보다 그들은 자신의 감정을 상대에게 그대로 떠넘기지 않습니다. 그래서 함께 있는 사람들도 자연스럽게 마음이 편안해집니다. 세 번째 특징은 자신을 과하게 드러내지 않는 사람입니다. 가끔은 자신의 능력을 끊임없이 증명하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내가 얼마나 바쁜지, 얼마나 많은 것을 이루었는지, 얼마나 대단한 사람을 알고 있는지를 자주 이야기합니다. 물론 자신의 노력을 이야기하는 것이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정말 그릇이 큰 사람들은 자신을 설명하기 위해 많은 말을 하지 않습니다. 굳이 인정받으려고 애쓰지 않아도 행동과 태도가 자연스럽게 그 사람을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상대를 빛나게 해주고 다른 사람의 장점을 먼저 발견해주는 사람에게 더 깊은 품격이 느껴집니다. 그래서 함께 있는 사람들은 저 사람은 왠지 믿음이 간다. 괜히 마음이 편안하다. 이런 인상을 받게 됩니다. 네 번째 특징은 다른 사람의 성공을 진심으로 기뻐할 줄 아는 사람입니다. 생각보다 쉬운 일은 아닙니다. 누군가 좋은 소식을 전했을 때 축하한다고 말하면서도 마음 한편이 복잡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런 감정은 누구에게나 찾아올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 감정을 어떻게 바라보느냐입니다. 그릇이 큰 사람들은 비교보다 응원을 선택하려고 노력합니다. 다른 사람의 성공이 내 실패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누군가가 잘 되었을 때도 자연스럽게 박수를 보내고 필요하면 함께 기뻐해 줄 수 있습니다. 이런 사람 곁에는 이상하게도 좋은 사람들이 오래 남습니다. 사람은 자신을 진심으로 응원해주는 사람을 쉽게 잊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어쩌면 우리가 말하는 아우라는 특별한 재능이나 화려한 외모에서 나오는 것이 아닐지도 모릅니다. 상대를 존중하는 태도, 감정을 다루는 여유, 조용한 자신감, 그리고 다른 사람을 있는 그대로 바라보는 따뜻한 마음. 이런 작은 모습들이 오랜 시간 쌓여 그 사람만의 분위기를 만들어가는 것인지도 모르겠습니다. 혹시 지금 나는 그런 사람이 아닌 것 같은데 하는 생각이 드셨다면 너무 서두르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품격은 하루아침에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늘의 작은 선택이 모여 조금씩 완성되는 것이니까요. 오늘 하루 누군가의 말을 조금 더 끝까지 들어주는 것, 감정이 올라오는 순간 한 번만 더 천천히 생각해 보는 것, 누군가의 좋은 소식에 진심 어린 축하를 건네는 것, 그 작은 행동 하나가 내 안의 분위기를 조금씩 바꾸어 갈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흔히 강한 사람이 큰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 돌아보면 오래 기억에 남는 사람은 다른 사람을 이긴 사람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었던 사람이었습니다. 함께 있으면 조급함이 줄어들고 있는 그대로의 나로 있어도 괜찮다는 느낌을 주는 사람. 그런 사람에게는 굳이 자신을 증명하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신뢰가 따라옵니다. 그리고 그 신뢰는 화려한 말보다 조용한 태도에서 더 오래 자라납니다.
오늘도 누군가보다 더 커지려고 애쓰기보다 어제의 나보다 조금 더 여유로운 사람이 되어보는 것은 어떨까요? 오늘 당신의 마음에 조용한 행복이 스며들기를 바랍니다. 살다 보면 이상하게 마음이 편안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특별히 말을 많이 하는 것도 아니고 늘 웃고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함께 시간을 보내고 나면 마음이 한결 가벼워집니다. 괜히 서두르지 않아도 될 것 같고 있는 그대로의 나여도 괜찮다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반대로 특별한 갈등이 없는데도 함께 있으면 자꾸 긴장하게 되는 사람도 있습니다. 무슨 말을 해야 할지 신경 쓰이고 작은 실수도 크게 느껴집니다. 그 차이는 어디에서 오는 걸까요? 많은 사람들은 정서적으로 안정된 사람은 원래 타고난 성격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심리학에서는 조금 다른 이야기를 합니다. 사람의 기질은 어느 정도 타고날 수 있지만 정서적인 안정감은 살아가면서 만들어지는 습관의 영향을 크게 받는다고 말합니다. 미국의 심리학자 칼 로저스는 사람은 있는 그대로의 자신을 받아들일수록 더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완벽해서 안정적인 것이 아니라 자신의 부족함까지 인정할 수 있을 때 마음도 조금씩 편안해진다는 뜻입니다. 정서적으로 안정된 사람들은 특별한 기술을 가진 사람들이 아닙니다. 다만 자신도 모르게 반복하는 작은 습관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감정을 서둘러 판단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슬프면 약한 사람 같고 화가 나면 나쁜 사람이 된 것처럼 느낄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애써 괜찮은 척하기도 하고 아무 일도 아니라며 마음을 눌러버리기도 합니다. 하지만 감정은 옳고 그른 것이 아닙니다. 기쁨도 슬픔도 불안도 모두 마음이 보내는 신호입니다. 정서적으로 안정된 사람은 감정과 싸우지 않습니다. 지금 내가 많이 지쳤구나. 오늘은 마음이 조금 무겁구나. 이렇게 자신의 마음을 먼저 알아차립니다. 신기하게도 감정을 인정하면 오히려 조금씩 잦아듭니다. 반대로 끝까지 밀어내려 하면 더 오래 머물곤 합니다. 두 번째는 모든 일을 자신의 탓으로 돌리지 않습니다. 살다 보면 예상하지 못한 일이 생깁니다. 인간관계가 멀어질 수도 있고 열심히 준비한 일이 원하는 결과를 얻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이때 어떤 사람은 모든 책임을 자신에게 돌립니다. 내가 부족해서 그래. 내가 더 잘했어야 했어. 이런 생각은 책임감처럼 보이지만 반복되면 자신을 끝없이 몰아세우는 습관이 됩니다. 정서적으로 안정된 사람은 자신의 잘못은 인정하지만 세상의 모든 결과를 혼자 짊어지지는 않습니다. 세상에는 노력으로 바꿀 수 있는 일도 있지만 아무리 애써도 바꿀 수 없는 일도 있다는 사실을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자신을 필요 이상으로 미워하지 않습니다. 세 번째는 다른 사람과 자신을 자주 비교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비교를 피하기 어렵습니다. 누군가는 더 빨리 성공한 것 같고 누군가는 더 행복한 가정을 이루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요즘은 휴대전화만 열어도 수많은 사람들의 삶이 눈앞에 펼쳐집니다. 가장 빛나는 순간만 담긴 사진과 이야기들을 보다 보면 평범한 내 일상이 초라하게 느껴질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정서적으로 안정된 사람들은 한 가지를 잘 알고 있습니다. 겉으로 보이는 모습이 그 사람의 전부는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누구에게나 말하지 못하는 고민이 있고 보이지 않는 상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의 인생과 자신의 인생을 쉽게 비교하지 않습니다. 대신 어제의 나를 떠올립니다. 예전보다 조금 더 여유롭게 말할 수 있었는지, 한 번 더 웃을 수 있었는지, 누군가를 조금 더 이해할 수 있었는지를 돌아봅니다. 성장은 언제나 남과의 경쟁이 아니라 어제의 나를 조금씩 넘어서는 과정이라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네 번째는 모든 사람에게 사랑받으려고 애쓰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젊었을 때는 누군가에게 좋은 사람으로 보이고 싶어 많은 노력을 합니다. 부탁을 거절하지 못하고 하기 싫은 일도 억지로 받아들이며 상대의 기분을 먼저 살피곤 합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한 가지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모든 사람을 만족시키는 삶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누군가는 나를 좋아할 수도 있고 또 다른 누군가는 나를 이해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정서적으로 안정된 사람은 이것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입니다. 예의를 지키되 자신의 기준을 잃지 않습니다. 필요할 때는 정중하게 거절할 줄 알고 쉬어야 할 때는 충분히 쉬어갑니다.
그렇게 해야 오래도록 좋은 관계를 이어갈 수 있다는 것을 경험으로 배웠기 때문입니다. 5번째는 혼자 있는 시간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혼자 있다는 것은 외로운 것과 조금 다릅니다. 외로움은 마음이 연결되지 않았다고 느끼는 감정이지만 혼자 있는 시간은 나를 다시 만나는 시간이 될 수도 있습니다. 정서적으로 안정된 사람들은 가끔 일부러 조용한 시간을 만듭니다. 따뜻한 차를 마시며 창밖을 바라보기도 하고 천천히 산책을 하기도 합니다. 좋아하는 음악을 듣거나 책을 읽으며 생각을 정리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 속에 다시 들어가도 쉽게 지치지 않습니다. 6번째는 작은 행복을 놓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행복이 특별한 날에만 찾아온다고 생각합니다. 큰 성공을 이루거나 원하는 것을 모두 가져야 행복할 것이라고 믿기도 합니다. 하지만 정서적으로 안정된 사람들은 행복이 거창한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아침 창문으로 들어오는 햇살, 향기로운 커피 한 잔, 반갑게 인사해주는 이웃, 가족과 함께 웃는 짧은 순간. 이처럼 평범한 하루 속에서도 기쁨을 발견합니다. 오늘부터 아주 작은 것 하나만 시작해보면 어떨까요? 조금 더 나를 다정하게 바라보는 것. 다른 사람보다 어제의 나를 바라보는 것. 그 작은 변화들이 쌓이다 보면 마음은 어느새 훨씬 단단해지고 삶은 조금 더 편안해질 것입니다. 인생은 완벽해지는 과정이 아니라 나 자신과 조금씩 화해해가는 과정인지도 모릅니다. 오늘 당신의 마음에 조용한 행복이 스며들기를 바랍니다. 살다 보면 신기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누군가의 말 한마디에 하루 종일 마음이 흔들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비슷한 상황에서도 담담하게 자신의 하루를 살아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처음에는 그 차이가 성격 때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원래 강한 사람이 있고 원래 마음이 단단한 사람이 있다고 말입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며 조금 다른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자존감이 높은 사람들은 특별한 능력을 가진 사람들이 아니라 평소 아주 작은 습관을 꾸준히 반복하는 사람들이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야기할 3가지 습관도 거창한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오래 실천할수록 사람의 분위기와 관계, 그리고 삶을 대하는 태도까지 조금씩 바꾸어 놓는 습관들입니다. 혹시 지금 자신감이 예전 같지 않다고 느끼거나 사람들에게 휘둘리는 일이 많다고 느껴진다면 오늘 이야기를 편안한 마음으로 들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습관은 모든 사람에게 인정받으려고 애쓰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는 생각보다 많은 시간을 좋은 사람으로 보이고 싶다는 마음으로 살아갑니다. 상대가 실망하지 않을까? 혹시 나를 싫어하면 어떡하지? 괜히 분위기를 망치는 사람처럼 보이면 안 되는데. 이런 생각들이 쌓이면 어느새 자신의 마음보다 다른 사람의 표정을 먼저 살피게 됩니다. 한 직장인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는 부탁을 거의 거절하지 못했습니다. 야근을 대신해 달라는 부탁도, 주말에 일을 도와달라는 부탁도 자신이 힘들다는 말을 하지 못한 채 모두 받아들였습니다. 처음에는 사람들이 그를 좋은 사람이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그의 친절은 당연한 것이 되었고 오히려 한번 거절하는 날에는 예전보다 더 서운하다는 말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때 그는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나는 사람들에게 좋은 사람이 되고 싶었는데 정작 나 자신에게는 가장 나쁜 사람이 되어 있었다. 이 말이 오래 마음에 남았습니다. 자존감이 높은 사람들은 모든 사람에게 사랑받는 것을 목표로 삼지 않습니다. 누군가는 자신을 좋아할 수도 있고 누군가는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는 사실을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필요할 때는 정중하게 거절할 줄도 알고 자신의 시간을 소중하게 지키려고 노력합니다. 이것은 이기적인 행동이 아닙니다. 오히려 자신을 존중하는 사람이 다른 사람도 건강하게 존중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미국의 심리학자 브레네 브라운도 건강한 관계에는 따뜻함과 함께 분명한 경계가 필요하다고 이야기합니다. 좋은 사람과 모든 부탁을 들어주는 사람은 같은 의미가 아닙니다. 그리고 나를 지키는 경계는 관계를 끊기 위한 벽이 아니라 오래 함께하기 위한 울타리일지도 모릅니다. 두 번째 습관은 자신을 다른 사람과 자주 비교하지 않는 것입니다. 요즘은 휴대전화를 켜기만 해도 누군가의 성공, 누군가의 여행, 누군가의 행복한 순간을 쉽게 만나게 됩니다. 그러다 보면 나도 모르게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나는 왜 아직 이 정도일까? 저 사람은 참 잘 사는 것 같은데.
하지만 우리가 보고 있는 것은 그 사람의 하루가 아니라 그 사람이 보여주고 싶은 한 장면일 가능성이 더 큽니다. 자존감이 높은 사람들은 남보다 앞서는 것보다 어제의 자신보다 조금 나아지는 것을 더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비교의 기준이 다른 사람이 아니라 어제의 나일 때 마음은 조금씩 편안해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작은 변화가 결국 삶을 훨씬 오래 그리고 단단하게 만들어주기도 합니다. 세 번째 습관은 스스로에게 따뜻하게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에게는 참 다정한 말을 잘합니다. 괜찮아. 그럴 수도 있지. 다음에는 더 잘할 수 있을 거야.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 말은 자신에게는 쉽게 하지 못합니다. 실수를 하면 왜 이것밖에 못했을까? 조금 부족한 모습을 보면 역시 나는 안 되는 사람인가 보다. 누군가에게 상처를 받으면 상대의 말보다 스스로를 더 많이 탓하기도 합니다. 가장 오래 함께 살아갈 사람은 결국 자기 자신인데 정작 가장 차갑게 대하는 사람도 자기 자신일 때가 있습니다. 한 여성의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오랫동안 가족과 직장을 위해 쉼없이 살아왔던 분이었습니다. 무엇이든 열심히 했지만 마음 한편에는 늘 부족하다는 생각이 따라다녔다고 합니다. 그러던 어느 날 친구가 아주 사소한 질문 하나를 했습니다. 만약 내 친구가 지금 너처럼 힘들어한다면 너는 그 친구에게 뭐라고 말해줄 것 같아? 그 질문을 듣는 순간 그분은 한참 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고 합니다. 친구에게는 따뜻한 위로를 해줄 자신이 있었지만 자기 자신에게는 한 번도 그런 말을 해준 적이 없었다는 사실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그날 이후로 특별한 일이 있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다만 하루를 마무리하며 자신에게 한마디를 건네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오늘도 수고했어.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아. 천천히 가도 괜찮아. 짧은 말이었지만 그 작은 습관이 마음을 조금씩 바꾸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심리학에서는 자신을 이해하고 다정하게 대하는 태도를 자기 연민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연구에 따르면 자신에게 따뜻한 태도를 가진 사람들은 실패를 외면하는 것이 아니라 실패를 조금 더 건강하게 받아들이고 다시 일어설 가능성이 높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자신을 다정하게 대한다는 것은 스스로를 봐주는 일이 아니라 오래 살아갈 마음을 돌보는 일에 조금 더 가깝습니다. 오늘 이야기한 세 가지 습관은 어쩌면 아주 평범해 보일 수도 있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인정받으려 애쓰지 않는 것, 다른 사람보다 어제의 나를 바라보는 것, 그리고 자신에게 조금 더 따뜻하게 말하는 것. 하지만 삶은 대부분 거창한 결심보다 이런 작은 습관들이 모여 조금씩 달라지는 경우가 더 많은 것 같습니다. 자존감이 높은 사람들은 처음부터 강한 사람이어서 흔들리지 않는 것이 아니라 흔들릴 때마다 다시 자신에게 돌아오는 방법을 알고 있는 사람들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도 하루아침에 달라질 필요는 없습니다. 오늘 단 하나만이라도 자신을 조금 더 아껴주는 선택을 해보는 것은 어떨까요? 오늘 당신의 마음에 조용한 행복이 스며들기를 바랍니다. 살다 보면 문득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왜 어떤 사람은 나이가 들수록 더 편안해 보일까? 왜 어떤 사람은 시간이 흐를수록 더 단단해지는 것처럼 보일까? 젊은 시절에는 성공을 이야기할 때 돈이나 직장, 사회적인 위치를 먼저 떠올리곤 합니다. 더 높은 곳에 오르고 더 많은 것을 이루는 것이 성공이라고 믿으며 앞만 보고 달려갑니다. 그런데 시간이 흐를수록 성공의 모습은 조금씩 달라지는 것 같습니다. 많이 가진 사람보다 마음이 편안한 사람이 부러워지고 누구보다 바쁘게 사는 사람보다 자신의 하루를 소중히 여기는 사람이 더 행복해 보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인생 후반에 더욱 빛나는 사람들에게 공통적으로 보이는 삶의 모습을 함께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혹시 지금까지 열심히 살아왔는데도 아직 성공하지 못한 것 같다는 마음이 드신다면 오늘 이 이야기가 작은 위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살아오면서 참 많은 기준을 따라왔습니다. 좋은 학교를 가야 한다고 했고 좋은 직장을 가져야 한다고 했으며 남들보다 뒤처지지 않아야 한다고 배웠습니다. 그래서 어느 순간부터는 다른 사람의 삶을 보며 내 삶을 평가하는 일이 익숙해졌습니다. 하지만 인생 후반에 행복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을 보면 조금 다른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들은 더 이상 남과 비교하는 데 많은 시간을 쓰지 않습니다.
누군가는 더 큰 집에 살고 누군가는 더 많은 돈을 벌고 누군가는 더 높은 자리에 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비교에는 끝이 없다는 사실을 오래 살아오며 자연스럽게 알게 된 것입니다. 대신 그들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나는 어제보다 조금 더 편안해졌는가? 오늘 하루를 후회 없이 보냈는가? 비교의 기준이 남이 아니라 자신이 되는 순간 마음은 조금씩 가벼워집니다. 또 하나의 공통점은 잃은 것보다 남아있는 것을 바라본다는 것입니다. 시간은 누구에게나 공평하게 흐릅니다. 젊음도 변하고 건강도 예전 같지 않을 수 있습니다. 곁에 있던 사람들과 이별을 경험하기도 하고 한때 소중했던 것들이 사라지는 순간도 찾아옵니다. 하지만 삶은 잃어가는 과정만은 아닙니다. 그만큼 우리는 많은 것을 얻기도 했습니다. 사람을 쉽게 판단하지 않는 여유를 얻었고 작은 일에 흔들리지 않는 마음도 생겼습니다. 예전에는 몰랐던 감사도 조금씩 배웠습니다. 따뜻한 밥 한 끼가 얼마나 소중한지, 평범한 하루가 얼마나 귀한지, 아무 일 없이 하루를 마무리하는 것이 얼마나 큰 행복인지 알게 됩니다. 성공한 사람들은 특별한 하루보다 평범한 하루를 사랑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관계를 바라보는 시선도 달라집니다. 젊을 때는 많은 사람과 잘 지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혹시 멀어질까봐 애쓰고 이해받기 위해 노력하며 때로는 자신의 마음을 숨기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깨닫게 됩니다. 모든 사람과 가까울 필요는 없다는 것을 말입니다. 오랫동안 함께할 사람은 숫자가 아니라 마음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인생 후반에 성공하는 사람들은 관계를 억지로 붙잡기보다 소중한 사람을 오래 지키는데 마음을 씁니다. 심리학에서도 비슷한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심리학자 에릭 에릭슨은 사람의 삶을 여러 단계로 설명했는데 인생의 마지막 시기에는 자아통합이라는 과제를 만나게 된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조금 어려운 말처럼 들리지만 뜻은 의외로 단순합니다. 지금까지 살아온 내 삶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일 수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완벽해서가 아니라 잘못이 없어서가 아니라 기쁜 날도 힘들었던 날도 모두 나의 삶이었다고 천천히 인정하는 과정입니다. 살아온 시간을 인정할수록 사람은 마음의 평안을 얻고 끝없는 후회에 머물수록 삶은 더 무거워질 수 있다고 에릭슨은 설명했습니다. 생각해보면 우리도 비슷한 순간을 경험합니다. 예전에는 사소한 실수 하나가 오래 마음에 남았습니다. 그때 그렇게 하지 말걸. 조금만 더 잘할걸. 하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조금씩 이해하게 됩니다. 그때의 나도 나름대로 최선을 다했다는 것을 말입니다. 그 마음 하나가 생기면 이상하게도 현재를 살아가는 발걸음이 한결 가벼워집니다. 인생 후반에 성공하는 사람들은 과거를 지우려 하지 않습니다. 대신 그 시간을 품고 살아갑니다. 상처도 내 삶의 일부였고 실패도 나를 성장하게 만든 시간이었다는 사실을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오늘을 더 소중히 살아갑니다. 배움을 멈추지 않는 것도 공통점입니다. 거창한 공부가 아닙니다. 좋은 책 한 권을 읽고 새로운 길을 걸어보고 처음 해보는 취미를 시작해보는 일입니다. 세상을 향한 호기심을 잃지 않는 사람은 나이가 들어도 마음이 늙지 않습니다. 작은 배움은 삶을 조금씩 새롭게 만들어줍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자신을 너무 몰아붙이지 않습니다. 예전에는 쉬는 것이 게으른 일처럼 느껴졌다면 이제는 잘 쉬는 것도 삶을 살아가는 지혜라는 것을 압니다. 햇살을 바라보며 차 한 잔을 마시는 시간, 좋아하는 음악을 듣는 시간, 아무 이유 없이 천천히 걷는 시간, 그런 평범한 순간들이 삶을 다시 채워줍니다. 어쩌면 인생 후반의 성공은 거창한 목표를 이루는 것이 아니라 평범한 하루를 행복하게 살아낼 수 있는 마음을 갖는 것인지도 모르겠습니다. 혹시 지금 아직도 이루지 못한 것만 떠올리고 계신가요? 혹시 너무 늦었다고 생각하고 계신가요? 하지만 인생은 누군가와 경쟁하는 긴 경주가 아니라 자신만의 속도로 걸어가는 여행인지도 모릅니다. 오늘 조금 웃을 수 있었다면 그것도 충분한 성공이고 소중한 사람과 따뜻한 말을 나눌 수 있었다면 그건 역시 값진 하루입니다. 우리는 이미 수많은 시간을 견디며 여기까지 걸어왔습니다. 그 시간은 결코 헛되지 않았습니다. 앞으로의 삶도 특별한 기적보다 작은 행복을 하나씩 모아가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언젠가 우리의 삶을 돌아보는 날,
더 많이 가지지 못한 것을 후회하기보다 참 열심히 살아왔고 참 따뜻하게 살아왔다고 스스로에게 말해줄 수 있다면 그것이야말로 인생 후반의 가장 아름다운 성공이 아닐까요? 오늘 당신의 마음에 조용한 행복이 스며들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은 혹시 이런 생각을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저 사람만 조금 달라지면 좋을 텐데. 우리 자식이 내 마음을 좀 알아주면 좋을 텐데. 배우자가 조금만 바뀌면 훨씬 편할 텐데. 살아오면서 우리는 참 많은 사람을 바꾸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 돌아보면 이상한 사실 하나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렇게 오랫동안 애썼는데도 정작 바뀌지 않은 것이 많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 깨닫게 됩니다. 어쩌면 내가 가장 많은 힘을 쏟았던 일이 가장 어려운 일이었다는 것을 말입니다. 인간이 어리석은 이유는 바꿀 수 없는 것을 바꾸려고 하고 바꿀 수 있는 것은 바꾸지 않기 때문이다. 이 말은 단순한 명언이 아닙니다. 인생을 오래 살아본 사람일수록 더 깊이 공감하게 되는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젊은 시절부터 많은 것을 바꾸려고 노력하며 살아왔습니다. 자녀가 원하는 방향으로 성장하기를 바랐고, 배우자가 내 마음을 이해해 주기를 바랐고, 주변 사람들이 내 기대에 맞춰주기를 바랐습니다. 하지만 사람은 생각보다 쉽게 바뀌지 않습니다. 각자의 생각이 있고, 각자의 삶이 있고, 각자의 속도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종종 그 사실을 잊어버립니다. 예전에 한 어머니의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분은 자녀 걱정을 많이 하며 살았습니다. 조금 더 부지런했으면 좋겠고, 조금 더 책임감 있었으면 좋겠고, 부모 마음을 알아주면 좋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늘 조언을 했고, 때로는 잔소리도 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도 크게 달라지는 것은 없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다고 합니다. 나는 아이를 바꾸려고 하면서 정작 내 마음은 돌보지 않았구나. 그 후 그분은 생각을 바꾸기 시작했습니다. 자녀를 바꾸려 하기보다 응원하기로 했고 기대보다는 믿어보기로 했습니다. 놀랍게도 가장 먼저 달라진 것은 자녀가 아니라 자신의 마음이었습니다. 걱정이 줄어들었고 표정이 밝아졌고 관계도 한결 편안해졌습니다. 또 다른 이야기가 있습니다. 오랜 세월 함께 살아온 부부였습니다. 서로 좋은 점도 많았지만 마음에 들지 않는 부분도 있었습니다. 남편은 아내를 바꾸고 싶어 했고 아내는 남편을 바꾸고 싶어 했습니다. 하지만 수십 년이 지나도 크게 달라지는 것은 없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아내가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이제는 고치려고 하기보다 좋은 점을 보려고 해요. 그 뒤로 신기하게도 마음이 훨씬 편안해졌다고 합니다. 상대가 달라진 것이 아닙니다. 바라보는 시선이 달라진 것입니다. 사실 인생에서 가장 어려운 일은 남을 바꾸는 일입니다. 반면 가장 가능성이 높은 일은 나를 바꾸는 일입니다. 화를 조금 줄이는 것, 감사를 조금 늘리는 것, 따뜻한 말을 한마디 더 하는 것. 이것은 모두 내가 선택할 수 있는 일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비 오는 날 우리는 하늘을 바꿀 수 없습니다. 하지만 우산은 펼 수 있습니다. 바람을 멈출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옷을 따뜻하게 입을 수는 있습니다. 세상을 내 마음대로 만들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세상을 바라보는 마음은 바꿀 수 있습니다. 바로 그 차이가 인생을 바꿉니다. 우리는 종종 지나간 일을 붙잡고 살아갑니다. 그때 그렇게 하지 말걸. 그 말을 하지 말걸. 조금 더 잘했더라면. 하지만 이미 지나간 시간은 바꿀 수 없습니다. 그것을 붙잡고 있으면 현재의 행복까지 놓치게 됩니다. 오히려 지금 할 수 있는 일에 집중해야 합니다. 오늘 감사할 일 하나를 찾는 것. 오늘 누군가에게 따뜻한 말을 건네는 것. 오늘 건강을 위해 조금 더 걷는 것. 이런 작은 변화들이 결국 삶을 바꿉니다. 행복한 사람들은 특별한 능력이 있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바꿀 수 없는 것에 매달리지 않고 바꿀 수 있는 것에 집중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마음이 가볍습니다. 그래서 웃을 일이 많습니다. 그래서 삶이 조금 더 평안합니다. 여러분도 지금 스스로에게 한번 물어보십시오. 내가 붙잡고 있는 걱정은 정말 내가 바꿀 수 있는 일일까? 만약 바꿀 수 없는 일이라면 조금 내려놓아도 괜찮습니다. 그리고 바꿀 수 있는 일이라면 오늘부터 천천히 시작해 보십시오. 더 많이 웃는 것, 더 많이 감사하는 것, 더 많이 사랑을 표현하는 것,
그것만으로도 인생은 충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은 정말 열심히 살아오셨습니다. 수많은 책임과 걱정을 안고 여기까지 걸어오셨습니다. 이제는 조금 더 자신을 아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바꿀 수 없는 것 때문에 마음을 무겁게 하지 마십시오. 대신 바꿀 수 있는 것에 힘을 써보십시오. 결국 바뀌는 것은 남이 아니라 나였습니다. 그리고 그 사실을 깨닫는 순간 인생은 조금 더 따뜻해지고 조금 더 편안해집니다. 여러분의 앞으로의 날들이 그런 평안으로 가득하기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오늘 당신의 마음에 조용한 행복이 스며들기를 바랍니다. 퇴근길 집으로 향하는 버스 안, 혹시 오늘 낮에 누군가 무심코 던진 말 한마디를 머릿속에서 몇 번이나 끊임없이 곱씹고 계시진 않나요? 그때 내가 왜 그렇게 말했을까? 나한테 무슨 서운한 게 있어서 표정이 그랬을까? 하는 생각에 꼬리를 물다 보면 정작 내 지친 하루를 다독이고 달래주어야 할 소중한 시간마저 타인의 잔상과 불분명한 오해로 가득 차버리곤 합니다. 누군가와의 만남이 즐거운 에너지를 나누는 시간이 아니라 버거운 숙제처럼 느껴지고 사람들을 만나고 돌아온 날이면 마치 에너지가 완전히 방전된 스마트폰처럼 아무것도 할 수 없어 침대에 털썩 눕게 되는 경험, 아마 당신도 한 번쯤은 깊이 겪어보셨을 겁니다. 마음은 늘 편안하고 따뜻한 관계를 원하는데 왜 현실의 인간관계는 매 순간 마음을 졸여야 하는 묵직한 부담감으로만 다가오는 걸까요? 우리는 흔히 타인과 잘 지내지 못해 스트레스를 받으면 내가 너무 예민하고 소심해서 그래라며 모든 원인을 스스로의 부족함으로 돌리곤 합니다. 하지만 인지심리학과 뇌과학의 관점에서 바라보면 이것은 결코 당신의 의지가 약하거나 성격에 결함이 있어서가 아닙니다. 우리 뇌는 진화론적으로 타인의 반응과 신호를 아주 민감하고 빠르게 포착하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아주 먼 옛날 무리에서 배척당하는 것은 생존의 치명적인 위협이었기 때문에 우리 뇌의 편도체는 타인의 작은 표정 변화나 미세한 냉담함조차 위험 신호로 인식하고 끊임없이 경계 태세를 가동하는 것입니다. 결국 인간관계에서 쉽게 피로를 느끼고 타인의 눈치를 보게 되는 것은 당신이 나약해서가 아니라 당신의 뇌가 스스로를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해 너무나 열심히 일하고 있다는 과학적 증거입니다. 타인의 반응 하나에 온 신경을 곤두세우던 그 불안한 마음은 사실 뇌가 보낸 지극히 정상적인 생존 신호였던 셈입니다. 그러니 더 이상 왜 나는 이렇게 유난스러울까라며 스스로를 자책하거나 죄책감을 가질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그렇다면 사람들과 매끄럽게 잘 어울리면서도 유독 인간관계가 편안하고 자유로워 보이는 사람들은 도대체 어떤 비밀을 가지고 있는 걸까요? 마음이 편안한 사람들의 가장 명확한 공통점은 바로 자신의 마음과 타인의 마음 사이에 단단하고 건강한 심리적 경계선을 그을 줄 안다는 점입니다. 심리학자 마샤 라네안의 연구에 따르면 타인의 감정에 쉽게 휘둘리지 않는 사람들은 감정의 소유권을 명확히 구분하는 능력이 매우 뛰어납니다. 내가 통제할 수 없는 타인의 마음과 기분까지 전부 짊어지려 하지 않고 오직 내가 스스로 선택할 수 있는 내 마음의 반응에만 집중하는 지혜를 발휘하는 것이죠. 상대방이 오늘따라 기분이 나빠 보이거나 가시 돋친 말을 내뱉을 때 관계가 편안한 사람들은 그것을 결코 내가 뭘 잘못했나? 라며 자신의 책임으로 돌리지 않습니다. 저 사람의 불쾌한 기분은 저 사람의 것이고 내 마음의 평화는 오롯이 나의 것이다라는 사실을 뇌에 명확히 입력시키는 것이죠. 상대의 냉담함은 그 사람이 오늘 아침 겪은 개인적인 불쾌함이나 업무 스트레스 때문일 확률이 훨씬 높습니다. 즉 타인의 감정을 내 책임으로 끌어안지 않는 것만으로도 우리 뇌의 과도한 경계 시스템은 비로소 긴장을 풀고 깊은 휴식을 취할 수 있게 됩니다. 내가 바꿀 수 없는 상대방의 기분이나 평가에 목매지 않을 때 비로소 인간관계라는 무거운 사슬에서 유유히 벗어나 참된 자유로움을 느낄 수 있습니다. 또한 자기 결정성 이론에 따르면 인간은 스스로 자신의 삶과 감정을 통제하고 있다고 느낄 때 깊은 안도감과 진정한 행복을 경험합니다. 인간관계가 편안한 사람들은 타인의 인정이나 평가를 통해 자신의 가치를 증명하려 애쓰지 않습니다. 무리하게 좋은 사람의 가면을 쓰기보다 조금은 부족하더라도 내 솔직한 모습 그대로 존재하기를 선택합니다. 거절을 해야 하는 순간이 오면 미안함에 덜덜 떨며 구구절절 핑계를 대는 대신 담담하게
지금은 제 여력이 되지 않네요 라고 말할 수 있는 용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타인에게 좋은 사람이 되느라 정작 나 자신에게 가장 나쁜 사람이 되는 우를 범하지 않는 것, 이것이 관계가 편안한 이들이 가지고 있는 최고의 지혜입니다. 생각해보면 우리는 얼마나 많은 날들을 타인의 표정 하나에 흔들리며 내 소중한 평온을 내어주었던 걸까요? 누군가의 차가운 반응이나 가벼운 말 한마디가 내 삶의 가치를 결정하도록 방치할 필요는 없습니다. 내 마음의 주권을 다시 나에게로 가져오는 순간 우리를 둘러싼 세상은 한결 부드럽고 가벼워지기 시작합니다. 오늘부터 당신의 일상을 한결 가볍고 편안하게 만들어줄 아주 사소하지만 강력한 마음의 습관 2가지를 제안해 드리고 싶습니다. 첫째는 대화 후 또다시 후회와 불안이 피어오르려 할 때 마음속으로 나지막이 이 문장을 떠올려 보는 것입니다. 그것은 그의 몫이고 이것은 나의 몫이다. 상대의 기분과 평가를 통제하려는 무의미한 노력을 내려놓는 순간 당신을 누르고 있던 무거운 마음의 짐이 거짓말처럼 가벼워지는 것을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둘째는 타인에게 에너지를 쏟기 전 내 마음의 배터리 잔량을 먼저 체크하는 습관입니다. 내 자녀 에너지가 10%뿐이라면 타인의 요구나 기분을 맞추려 애쓰기보다 먼저 내 마음을 충전하는 데 90%의 에너지를 배분해야 합니다. 타인의 기분을 살피느라 정작 가장 소중한 자기 자신을 늘 후순위로 밀어두었던 스스로에게 이제는 따뜻한 호흡과 쉬어갈 시간을 선물해 줄 때입니다. 우리는 세상 모든 사람과 완벽한 파도를 탈 필요가 없으며 모든 이에게 사랑받을 수도 없습니다. 그저 내 마음이라는 바다에 타인의 바람이 거세게 불어오더라도 중심을 잃지 않고 조용히 나만의 노를 저어가면 될 뿐입니다. 타인의 마음을 온전히 바꿀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지만 내 마음의 평수를 넓히고 건강한 울타리를 세우는 것은 언제든 우리의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타인의 마음을 다독이려 애썼던 그 다정한 에너지를 이제는 온전히 나를 위해 써보시는 건 어떨까요? 오늘 당신의 마음에 조용한 행복이 스며들기를 바랍니다. 혹시 이런 기억이 있으신가요? 예전에는 주말에 아무런 약속이 없으면 괜히 세상에서 나만 뒤처지는 것 같고 핸드폰을 만지작거리며 누구에게라도 먼저 연락을 해야 할 것만 같았던 적 말입니다. 사람들과 북적거리며 함께 있어야 마음이 놓였고 조용히 혼자 남겨지는 시간은 오히려 어색하고 이유 없는 불안감으로 다가오던 그런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참 이상하지요. 어느 순간부터인가 내 삶에 조용한 변화가 찾아옵니다. 언제부턴가 시끄러운 모임보다 조용한 시간이 더 편해지고 주말에 굳이 누군가를 만나지 않아도 아무렇지 않은 순간이 찾아옵니다. 그럴 때 우리는 문득 거울을 보며 혹은 침대에 누워 조용히 이런 질문을 던지게 됩니다. 내가 점점 외로워지는 걸까? 내가 나이가 들면서 사람을 피하게 된 걸까? 혹시 내 성격에 무슨 문제가 생긴 건 아닐까? 늘 활기차고 사람들과 잘 어울리던 예전의 나와 비교하며 은근한 죄책감이나 불안감을 느끼기도 합니다. 하지만 오늘 제가 가장 먼저 여러분에게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것입니다. 이 변화는 결코 여러분이 나약해졌거나 사회성이 떨어졌거나 문제가 생겨서 일어난 일이 아닙니다. 생각보다 훨씬 자연스럽고 오히려 당신의 마음이 스스로를 지키기 위해 찾아낸 아주 건강한 삶의 흐름입니다. 사람은 원래 평생을 살아가면서 혼자만의 시간과 관계의 시간 사이를 시계추처럼 오가며 살아갑니다. 어떤 시기에는 끊임없이 사람을 만나고 새로운 관계를 맺고 외부의 자극을 통해 에너지를 얻습니다. 그 안에서 즐거움을 느끼고 성장하지요. 하지만 또 다른 시기가 오면 축적된 자극을 소화하고 지친 마음을 가라앉히기 위해 혼자만의 공간으로 숨어들어 회복의 시간을 가져야 합니다. 우리의 삶이 반복되고 인간관계에 대한 경험이 켜켜이 쌓이기 시작하면 우리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아주 조용하고 세밀한 변화가 일어납니다. 수많은 타인의 소리, 나를 향한 시선들, 계속해서 이어지는 관계의 의무 속에서 처음에는 그 피로함을 잘 느끼지 못합니다. 그냥 바빠서 피곤한 줄로만 알지요. 하지만 어느 임계점을 넘어서면 주말에 사람을 만나 웃고 떠드는 일조차 즐거움이라기보다는 거대한 에너지를 소비하는 일로 느껴지기 시작합니다. 바로 이때 우리 마음의 방어 기제는 자연스럽게 조용함과 단순함을 나침반 삼아 방향을 틀기 시작합니다. 이건 세상으로부터 도망치는 회피가 아닙니다.
내면의 배터리가 바닥나기 전에 스스로를 충전하려는 아주 지혜로운 회복의 방향 전환입니다. 예전에 우리는 늘 강한 외부 자극 속에서 살아왔습니다. 타인과의 대화에서 밀려나지 않으려 애쓰고 주말 약속을 잡아야 인맥이 유지된다고 믿었으며 끊임없는 관계 속에서 타인의 기대에 부응하고 그들의 반응에 촉각을 곤두세웠습니다. 그 과정이 수년 혹은 수십 년 동안 지속되면 마음의 근육은 지칠 대로 지치게 됩니다. 그러다 어떤 시점에 다다르면 인간의 정신은 자연스럽게 생존을 위해 방향을 바꿉니다. 타인의 마음에 들기 위해 쓰던 에너지를 이제는 내 마음을 돌보기 위해 쓰기 시작하는 단계에 접어든 것입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많은 사람들이 이 과도기에서 스스로를 심하게 오해하곤 합니다. 내가 이기적인 사람이 된 걸까? 예전에 열정적이던 나는 어디로 가고 이렇게 무기력해졌지? 이러다 정말 주변에 아무도 안 남고 철저히 혼자가 되는 건 아닐까? 이런 생각들은 뇌가 만들어낸 가짜 불안일 뿐입니다. 과도하게 쏟아지던 외부의 소음과 자극으로부터 잠시 벗어나 무너진 내면의 균형을 잡으려는 아주 자연스럽고도 필연적인 치유의 과정입니다. 우리가 혼자 있는 시간을 편안하게 받아들이게 되는 배경에는 크게 세 가지의 성숙한 심리적 흐름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첫째는 더 이상 불필요한 감정 소모를 줄이고 싶어지는 단계입니다. 이제는 내 삶의 소중한 에너지를 아무에게나 낭비하고 싶지 않다는 일종의 감정의 다이어트를 시작한 것입니다. 둘째는 타인의 반응보다 내 안의 감정에 더 집중하고 싶어지는 단계입니다. 남의 기준에 맞춘 행복이 아니라 내 기준에 맞춘 평온함이 진짜 유익하다는 것을 알아차린 것입니다. 셋째는 관계 속의 팽팽한 긴장감보다 내 삶의 균형과 평화를 더 중요하게 느끼는 단계입니다. 감정의 롤러코스터를 타는 것보다 조금은 담백하고 잔잔하더라도 내 일상의 균형과 평화로운 상태를 유지하는 것에 더 큰 가치를 두게 된 것입니다. 이 세 가지 흐름은 결국 하나로 수렴됩니다. 사람을 멀리하는 것이 아니라 비로소 자기 자신을 온전히 회복하는 법을 배워가는 중입니다. 어느 날 저녁 휴대폰을 보니 아무런 연락도 와 있지 않고 아무런 약속도 없는 그런 날이 있습니다. 예전 같았으면 방 안의 감도는 정적이 조금은 허전하고 쓸쓸하고 나만 혼자 고립된 것 같아 불안했을 시간입니다. 하지만 지금의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은은한 조명을 켜둔 조용한 방 안에서 더 이상 남의 눈치를 보거나 불필요한 말을 받아칠 필요 없이 온전히 나만의 공간에 누워있는 그 시간이 오히려 말할 수 없이 깊은 편안함으로 다가오지 않나요? 이것은 내 영혼이 가장 안전하다고 느끼는 완벽한 안정에 가까운 상태입니다. 그러니 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혼자 있는 시간이 부쩍 편해졌다고 해서 내가 차가운 사람이 되었거나 잘못된 방향으로 걸어가고 있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오히려 그 반대입니다. 당신은 이제 외부의 시선이나 소음이라는 지지대 없이도 홀로 우뚝 서서 스스로를 견디고 품어줄 수 있는 단단한 사람으로 조용히 성숙해가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이 변화는 요란하게 찾아오지 않습니다. 계절이 바뀌듯 조용하고 서서히 그리고 아주 자연스럽게 우리의 삶에 스며듭니다. 훗날 시간이 흘러 인생의 뒤안길에서 오늘을 돌아보면 지금의 이 조용하고 평온했던 시간들이 내 삶을 지탱해 준 가장 중요한 전환점이었다는 것을 깨닫게 될지도 모릅니다. 오늘 당신의 마음에 조용하고 깊은 행복이 편안하게 스며들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